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앵글로색슨 유적에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발견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 2019년 5월 11일입니다. 지난 하루 이틀 동안의 신문을 보면 호주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고 뉴질랜드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시작된 곳은 영국이에요. 앵글로색슨 유적에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관련된 공식적인 뉴스는 하나인데 그것에 관련된 공식적인 발굴은 하나인데 제가 2차적인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두 번째 발견에 대한 것이 본론이에요. 하지만 그 두 번째 발견으로 가려면 첫 번째 발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발견에 대한 제대로 된 소식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하는 두 번째 발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그 첫 번째 발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세기경 유적을 2003년에 영국에서 하나 발견하였는데 당시에는 그냥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았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즉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19년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가를 하여서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들의 발견 내용을 지금 새로운 웹사이트로 하나 만들어서 그 웹사이트를 주도한 사람들은 Museum of London Archaeology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웹사이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 6세기 혹은 7세기 유물의 발굴에 관한 자기들의 연구 결과 그거를 이제 다룬 것이죠. 그 웹페이지에서. 그래서 그 웹사이트가 열린 것이 그저께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보고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사는 AP통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AP통신에서 쓴 기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뉴질랜드 신문 스타프에서 그 기사를 빌려다가 이제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AP통신이 쓴 글을 주로 따라가면서 첫 번째 발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알아보면 이제 그 두 번째 발견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아주 오래된 사건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장소도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곳이니까 좀 큰 그림을 배우는 의미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자기네 기사에서도 역사적인 배경을 한두 문장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의 한 10세기, 11세기 정도까지의 역사를 한두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는데요.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nglo-Saxons were descendants of Germanic tribes.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이라는 사람들은 Germanic tribes, 우리말로 하면은 게르만족, 그 사람들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who gradually invaded England, 점차적으로 영국을 침략했죠. by sea, 바다로 쳐들어왔죠. 뭐 하늘로 날아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뭐 영국에 뭐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땅으로 올 수는 없었고요. Starting in the 5th century, 5세기에부터 그 침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After the collapse of the Roman Empire, 그러니까 5세기 초반까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감히 다른 나라가 영국을 쳐들어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슬슬 물러나는데 400년 기원 후 400년이 지나면 이제 군대가 퇴각하는데 마지막 군대가 간 것은 410년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가 가고 나면 영국은 권력의 공백기, 군사력의 공백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거의 아무나 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보다만 힘이 세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르만족,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간 겁니다. 이 종족이 3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엔 7부족 시대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부족에서 여기를 쳐들어갔어요. 앵글이 하나의 종족이고 섹슨이 우리말로는 락센이죠. 그거가 또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트라는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이렇게 3개의 종족이 쳐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역사의 큰 덩어리를 우리가 하나 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영국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은 뭐 기원 후 40 몇 년이 공식적인 때고요. 사실 그 전에도 로마 사람들이 갔었는데 하여튼 그 정도부터 한 400년 동안은 로마를 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집에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신문에는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적어놨어요.
They came to rule the country. 그러니까 앵글로색슨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였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지배하였느냐? Until the Norman Conquest in 1066. 1066년에 이제 노먼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실 프랑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원래 뿌리를 찾아가면 한 200년만 앞으로 가면 바이킹들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인데 프랑스의 북부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평범하고 선량한 프랑스 사람들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영국에 쳐들어간 거예요. 1066년. 여기까지가 이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 두 개의 문장을 통하여 지금 영국의 한 1000년이나 1100년 동안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400년 동안 로마 식민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 게르만족이 쳐들어오고 앵글로색슨이 지배를 하다가 1066년 뭐 겉으로는 프랑스 사람들이지만 좀 더 뿌리를 따져보면 바이킹들인 사람들이 영국을 쳐들어와서 영국을 점령하게 되죠. 요때까지가 이제 이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요. 왜냐하면 요 정도의 역사가 지금 발굴의 앞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역사만 하면 뭐 충분합니다. 이 발굴에 대해서는요. 근데 잠시 그 1066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앵글로색슨들이 말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앵글로색슨들의 말이죠. 게르만족들의 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초창기 형태인데, 그거를 쓰고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세상에 지배 계급으로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과 그 근처에 있는 귀족들은 프랑스 말을 하고, 거기 원래 있던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의 말, 그걸 그냥 영어라고 하겠습니다. 초창기 영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안 통하는 두 진영을 연결해주는 어떤 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 좀 배운 사람들은 다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이제 라틴어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도 그 원래 영국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의사소통을 할 때 뭐 세금을 더 내라 뭐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 말을 할 때 라틴어로 하고, 아유 못 드립니다요 이런 말을 할 때 또 앵글로색슨들도 라틴어로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많이 쓰이던 라틴어 표현 중에 하나가 어찌 그런 거짓말을,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들이 말했겠죠. 뭐 없습니다, 모릅니다, 뭐 못 드립니다, 뭐 그런 걸 하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어찌 그런 거짓말을,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다시 유적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AP통신의 글도 있지만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곳에서도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유적 발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3년에 영국에 있는 프리틀웰이라는 동네에서, 여기 제가 지도에서 보니까 이게 동남쪽이에요. 영국에서 프랑스에 가까운 동네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프리틀웰인데 인구를 보니까 거기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의 인구가 9,478명이라는 거예요. 2001년에 세웠을 때. 그러니까 뭐 엄청 작은 동네죠. 여기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2003년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로 공사를 하다가 이제 뭐가 발견되죠. 한국에서 도로 공사를 하다가 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뭐가 나오면 그 도로 공사하는 그 주최 측에서 엄청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잘못되면 거기를 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공사를 못하거나 상당히 많이 지연되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간에 2003년에 뭔가를 발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거기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니까 16년이군요. 그동안에 무슨 엔지니어도 붙고, 그 다음에 당시의 예술, 앵글로색슨 예술 전공한 사람들도 참가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연구를 모아다가 웹페이지를 열었는데, 그게 이제 5월 9일, 현지 시간으로 5월 9일에 열었고, 그거를 계기로 이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도하는 글을 쓰게 되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AP통신의 글이고요. 그 발굴의 내용은,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그게 어떤 남자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1000몇백 년이나 된 거니까 지금 1400년쯤 된 것인데, 그 무덤이니까 뭐 그 사람의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그 몸에서 남아있는 것은 이빨의 일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제일 오래 남는 거죠. 무슨 뭐 뼈와 살은 다 사라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무덤에다가 다른 것들을 함께 묻었는데, 이제 그 물건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일까, 혹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짐작하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 무덤에다가 금으로 된 십자가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거기에 묻혀있는 물건들을 보았을 때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보통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거나 적어도 왕실의 가족이거나 뭐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앵글로색슨으로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세버트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사람은 616년에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616년으로 연대 측정이 나오면 이게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575년부터 605년 사이에 이 무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이 공식적으로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무덤에 십자가로, 금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십자가로 장식을 하였던 것이죠. 더더욱이 재밌는 것은 여기에 처음 기독교를 가지고 간 사람은 세인트 아거스틴 오브 캔터베리라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로마에서 영국으로 기독교를 가져간 것이, 그걸 뭐 굳이 따지자면 캐톨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59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독교를 믿었다면 597년 이후에 믿어야 원래 연구와 맞아떨어질 텐데, 여기 인터뷰한 어떤 그 연구에 참가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The preponderance of evidence suggests this tomb dates in the 580s or 590s. 그러니까 증거를 고려해 볼 때 이 무덤은 아마도 580년대 아니면 590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597년 이전에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부르는 좋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공식적으로 되지 않는 가운데,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어떤 일인가를 할 때 그런 현상을 부르는 말이 있죠. 그게 어원이 일본 말이라고 해서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그런 현상을 우리가 부릅니다. 야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매로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무덤에다가 아주 소중한 물건들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소중한 물건들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들은 유리 그릇이에요. 도자기처럼 생겼는데 이제 유리니까 막 투명하고 약간 투명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당시에 앵글로색슨들이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를 시리아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한국에서 뭐 신라시대 이런 거 읽어보면 유리 공예품은 중동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오거나 그 물건이 오거나,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유리 그릇들이 그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근데 그 뭐 색깔이 아주 밝고 예쁘죠. 그게 뻔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 그 허리띠에 버클, 그 양쪽 끈이 모이는 그 금속 장식, 그거를 이 사람이 금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금덩어리를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악기가 나왔답니다. 그 악기의 이름은 라이어라는 악기인데,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프라고 설명했어요. 하프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줄이 6개짜리 뭐 조그만 가야금처럼 생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악기의 부속품으로 구리로 된 부속품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가넷, 이거 찾아보니까 석류석이라는데 그런 돌멩이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미지로 보니까 무슨 보석처럼 생겼네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스리랑카에 가거나 아니면 스리랑카 가까운 데 있는 인도 남부에 있는 그런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기 하나 만들려면 그거 보석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해서 했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누군가 가져온 선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그랬겠죠.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뭐 허리띠에 버클이 금이라던가, 시리아에서 가져온 유리 그릇들을 쓴다던가, 혹은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그런 돌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왕이면 좋겠으나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왕의 가족이거나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추측입니다. 이 정도가 뉴질랜드 신문에 실린 AP통신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된 발견이죠. 이것이 제가 말하는 1차 발견이라는 것인데, 제가 지금부터 2차 발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발견이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뉴스에는 2차 발견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떤 것이 2차 발견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굴에 대한 자기들의 연구를 공개하는 의미에서 Museum of London 그 사람들이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웹페이지의 주소가 Prittlewell Princely Burial.org /museum 그런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그 웹페이지에 가면 그 무덤의 내부를 상상해서 만든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눌러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눌렀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죽은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물건 중에 이거 일종의 뭐 게임 무슨 바둑이나 장기 그런 거에 해당하는 그런 게임 도구인 모양인데 우선 주사위가 두 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랑 뭐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주사위인데 굉장히 오래된 주사위죠. 제가 보고 있는 쪽 주사위가 두 개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두 개의 주사위 중 하나는 5하고 4가 보이고 그 위에는 1일 것 같고 저 뒤에 있는 주사위에는 3이 보여요. 그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주사위입니다. 그런 주사위를 사슴의 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바둑알 같은 거를 썼는데 그 바둑알 같은 거에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쉬운 7개라는데 그걸 이제 바닥에다가 쭉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뭐 바둑알보다 한쪽을 약간 납작하게 만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한 그런 종류의 바둑알이네요. 그런 거는 고래의 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ntler dice 그거가 두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쉬운 7개의 whalebone gaming counters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이런 거를 당시에 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 녹음의 본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래 뼈로 만든 그 물건과 그 다음에 그 사슴뿔로 만든 그 주사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적었느냐. 그런 물건들은 were found remarkable well preserved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이걸 읽겠습니다. were found remarkable well preserved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어가 좀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well preserved 잘 보존되었습니다. 그것의 잘을 꾸미기 위해선 즉 부사를 꾸미기 위해선 다른 부사를 써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remarkably라고 말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는지 형용사로 remarkable이라는 형용사로 그 부사 앞에 썼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보고 그 Museum of London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 이메일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뭐 웹페이지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잘 보았는데 마이너 코멘트가 있다. 혹시 remarkably well 이라고 하려고 했었으나 뭔가 착오로 인하여 아주 사소한 착오겠죠. 그거로 인하여 remarkable well 이라고 한 것은 아니냐. 뭐 좋은 하루를 보내기 바란다. 이런 아주 간단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은 물론 오지 않았죠. 제 짐작에는 이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가 이 페이지까지 가서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를 꼭 눌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앵글로색슨의 유물을 보기 위해서 그냥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웹페이지에 있는 어떤 물건을 눌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설명을 보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의심스럽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발견은 그 피틀웰이라는 곳의 유적을 Museum of London이 한 것이고 두 번째 발견은 Museum of London이 만든 웹페이지를 보고 이 키위랑 호주과자 주최 측에서 거기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찾은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발견이죠. 제가 그걸 스크린 캡처를 해놨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이 글자를 바꾸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만일 그 사람들이 그 글자를 바꾼다면 그래서 remarkably well 이라고 만약에 바꾼다면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키위랑 호주과자가 얼마나 할 일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서부교육구청의 영어교육의 승리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중학교를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이번 녹음에서는 영국에서 발견된 앵글로색슨 유적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